자, 어쨌거나 뭐 이온을 배우든 원자를 배우든 원소를 배우든 분자를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기율표예요. 화학에서 기본.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학교 중학교 2학년에 원소 배우는 단원 들어가잖아. 시험지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험지 맨 뒤쪽 빈 공간에 뭐부터 그려라? 네, 주기율표 그려라입니다. 솔직히 오늘 테스트 치는 거에 1번이나 3번이 주기율표 빈칸 문제잖아요.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 고등과정 가든 중학교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빈칸이 무슨 원소인지 A, B, C, D, E가 무슨 원소인지 적어놓고 생각해도 돼요. 전혀 다른 미지의 원소로 문제에 주어진 자료 갖고 풀라는 소리 아니야. 그게 무슨 원소인지 내가 보고 맞추라는 소리야. 그래서 주기율표는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릴 줄 알아? 20번까지. 그릴 줄 알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자, 지난주 수업한 내용에 따르면 여기가 뭐다? 18조 원소다. 그죠? 얘네들이 오늘 아까 시험 칠 때 4번 문제랑 관련되는 거지. 주기율표 설명할 때 이야기는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데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연계죠. 그거 무슨 소리다? 반응성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을 안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옥타브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왜? 다른 물질을 분해해서 얘네들을 찾을 수 있는 원소는 아니라는 거니까. 반응을 안 하고 원자가 곧 분자로 존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의 핵심은 이걸 왜 반응성이 없냐? 왜 반응성이 없냐면 적어도 얘네들은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배치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껍질에 해당 최외곽 전자 궤도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8개로 꽉 채웠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된 구조예요. 안정된다라는 말은 뭐냐? 에너지가 지금 높다, 낮다? 낮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에너지는 낮아질수록 안정되고 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된다? 편한 상태라는 거야. 에너지는 낮을수록 편하다고 내가 계속 강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지? 이미 얘네들은 충분히 편안해. 충분히 만족스럽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그 만족스러운 상황을 깨고 다른 원소들이랑 전자를 공유하고 전자를 주고받고 불편한 상황을 가지면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성형외과를 생각해 보자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될 것 같아? 연예인 사진 딱 갖다 들이대면서 똑같게 해주세요. 얘처럼 코 세워주세요. 얘처럼 눈 크게 해주세요. 땅수 얘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결론 얘랑 똑같게 해주세요.
왜 근데 그 사람과 똑같게 해달라고 할까요? 자기가 보기에 그게 제일 예쁜 모습이니까.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 갑자기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얼굴이 장원영이 돼서 나타났어. 막 연예인 장원영 씨 진짜 예뻐졌어. 그래서 물어봤지. 야, 어떻게 된 거야? 꿈에 요정이 나타나서 요정 만세를 3번 외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10번 마음속으로 외치면 그 사람하고 똑같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에이 장난이고 개꿈이겠지 하면서 한번 따라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대. 그리고 그 요정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나타났어. 자, 할래 말래? 차은우 참을 수 있어? 친구가 갑자기 막 장동건에 뭐 이런 사람들 말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친구가 변했어. 그리고 나도 변할 수 있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했냐고. 내가 생각에 제일 예뻐 보이니까, 제일 멋져 보이니까, 제일 이상적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과 같아지고자 하는 거잖아. 원소로 따지면 얘네들이 걔네들인 거야. 얘네들이 전자배치가 안정화돼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야. 따라가고 싶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고? 자, 봐봐. 네온. 얘는 원자핵이 플러스 10이죠.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딱 돌아요.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돈단 말이야. 응? 나트륨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운데가 플러스 11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하고 그 바깥쪽 껍질에 지금 전자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나트륨은. 플로리는 가운데가 9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어.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워놓고 보니까 여기 하나가 없어. 엄청나게 크게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봐봐. 이 나트륨에서 요 전자 하나만 싹 빼버리고 요 껍질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얘랑 배치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질 수 있겠지. 얘는 여기에 누가 주는 전자 하나만 딱 집어넣을 수 있으면 싹 전자 하나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얘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잖아. 그지? 이렇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뭐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 걔네들이 제일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안정적이니까. 그런 요정이 있다면 선생님은 솔직하게 얼굴 바꾸는 거 보겠어요. 나이가 이 나이인데 갑자기 내가 차은우가 돼봐야 뭘 하겠어. 박서준이 돼봐야 뭘 하겠어. 그지? 대신에 나한테 남아있는 이 쓸데없는 지방만 좀 빼내줬으면 좋겠어요. 체지방만 뱃살만 확 줄어요. 배에 확. 우리 주기율표에서 뭐라 그랬죠?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버리기가 쉽다 그랬지. 그게 금속이 가지는 성질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이 전자만 버리면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플로린. 선생님 중학교 1학년 2학기 끝날 때쯤에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원래 계시던 선생님이
아이 임신한 것 때문에 휴직계를 내시고 새로 군인 출신이었던 선생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셨단 말이야. 그 선생님을 우리는 탐 크루즈라고 불렀어요. 남자 쌤이었는데, 음악쌤. 헤어스타일도 탐 크루즈처럼 딱 2대8까지는 아니고 3대7로 딱 가르마 딱 타고 다니고, 뭐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딱 스포츠하게 딱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다니시고, 얼굴도 되게 잘생기셨고 운동도 되게 잘하셨어.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가. 막 우리들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농구도 다 잘했고 1학년 때까지는 정말 멋진 선생님이다 생각했어. 근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톰 크루즈는 톰 크루즈의 화신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중1 땐 키가 비슷했거든.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얼굴만 잘생기고 노래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차도 그 당시 최신형 자가용 끌고 다녔고 막 지갑에 돈도 졸라 많았어. 한 가지 딱 못 가진 게 있더라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별명이 톰 크루즈인 게 리얼이었던 거예요. 키도 작았다. 정말 잘생기고 운동 좋아하고 노래도 잘하고 돈도 많고 자가용도 있고 한 선생님의 키가 170이 안 됐어요. 그때 학교에 무슨 우스개까지 돌았냐면 어디 합창대회 한다고 선생님이 차에서 뭐 꺼내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전교회장이 선생님 자가용에 탔더니 무릎이 가슴에 닿더라라는 농담이 돌았을 정도로 그 당시 우리 전교회장 키가 190이었단 말이야. 선생님 키는 60대 후반이었고 네, 운전석에 앉아서 뭐 찾아오라 그랬는데 찾는다고 엄청나게 고생했다. 의자 옮기는 거 이런 거 몰랐으니까 그랬다더라. 그 선생님은 뭐만 채워놓을 수 있으면 더 완벽했을까요? 그래서 깔창을 깔고 다니시다가 들켰다더라. 그런 게 이혼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이라는 거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혼이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자, 왜 잃어버리거나 얻어야 된다? 누구랑 같아지기 위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자는 우리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커지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를 얻으면 플러스의 세기보다 마이너스의 세기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겠지. 이렇게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면서 18쪽과 같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안정된다는 거죠. 우리 알칼리 금속 지난 시간에 성질 배웠지? 알칼리 금속은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고 했죠? 석유나 파라핀 속에. 왜? 알칼리 금속은 물이나 산소랑 반응을 매우 격렬하게 빠르게 잘한다 그랬죠. 특히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으면 무슨 성질을 가진다? 염기성을 가지게 되고 염기성 자체가 생명체에게는 큰 독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녹이거든요. 생명체의 세포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만약에 우리 사람이 나트륨 덩어리를 입에 넣고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나트륨이 침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와 열이 나니까 터질 위험이 있죠. 설사 터지지 않더라도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성질이 강염기성이면 입이라든가 식도에 단백질 성분들을 녹여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겠지. 못 믿겠다고. 여러분들 비누로 손 씻으면 손 느낌 어때요? 미끌미끌해지지. 그거 여러분들 피부 녹은 거야. 비누가 약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씻으면 사실은 손이 녹은 건 아니고 우리 손 표면에 있는 제일 바깥쪽 표면에 있는 세포들 중엔 이미 죽어버려서 그냥 각질이라 그래서 우리 손을 보호해주는 보호벽의 역할을 하는 세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걔네들한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면역 성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벽이 돼. 그런데 계속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세균 사체 같은 것들이 쌓이고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각질층의 오염 때문에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꾸준히 뭐 해줘야 된다? 손 씻고 샤워하면서 그 껍질층이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 녹여서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걸 너무 때민다고 너무 빡빡 따미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을 지키는 보호벽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나트륨을 삼키거나 씹는다라는 거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지. 근데 사람은 반대로 나트륨 이온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게 소금기를 말하는 겁니다. 염분기. 우리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란 말이지. 우리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금이나 염분, 다른 것들을 섭취하지 않고 너무 물만 많이 먹어도 몸이 탈나는 게 그거야. 농도를 못 맞춰서. 우리 눈에 인공 눈물 떨어뜨리면 안 따갑죠? 바닷물이나 맹물 들어가면 따가워, 안 따가워? 따갑지? 농도가 맞아서 따가운 거거든, 그건. 응? 봐,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이잖아요. 성질이 어때? 완전히 차이가 크지? 왜? 나트륨은 안정화되기 전이니까 반응이 매우 활발해서 그렇고, 나트륨 이온은 안정된 성질로 변한 뒤니까 그렇게까지 반응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구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버리게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 오케이? 자, 요거 필기. 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한번 봅시다. 결국은 헬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외곽에 나가 있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라고 볼 수 있다. 그지? 얘네들이 헬륨, 네온, 아르곤이 되려면 우리 주기율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버리기 쉽다 그랬으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일족 원소들은 전자를 하나 버리니까 플러스 1.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 2개 다 버리면 되니까 플러스 2.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 되겠죠. 내가 왜 붕소를 뺐냐면 붕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더 많이 합니다. 이온이 되기보다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해서, 너무 약해서 그래. 자, 그에 비해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하나만 채워 넣으면 꽉 차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는 가로 치는 게 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가 될 거고. 그럼 결국 주기율표를 살짝 옮겨보면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뭐냐면 봐봐. 전자 두 개인 헬륨이 있죠. 전자 10개인 네온이 있죠. 전자가 18개인 아르곤이 있고요. 헬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은 원소는, 똑같은 이온은 Li 플러스랑 B 플러스. 네온하고 같은 거는 Na 플러스, Mg 플러스, Al3 플러스, K 플러스랑 Ca2 플러스가 있겠다, 그지? 그리고 이온으로 뭐가 존재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F-랑 OE-, Cl-랑 Se-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놓은 표를 봤을 때는 뭐다? 같은 가로줄에 있는 녀석들끼리는 전자 배치가 누구랑 같다? 헬륨, 네온, 아르곤하고 같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온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중등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온 이름 붙이는 규칙 다 배웠어요? 기억하는 사람 다 못하지 지금. 응? 자, 이름 붙이는 법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양이온의 경우는 규칙이 좀 간단한 편이에요. 양이온들은 이온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냥 원소 이름 뒤에 현재 교과에서는 띄어쓰기 없이 그냥 이온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리튬이온, 베릴륨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 자, 지금 우리 완자책 저기를 잠깐 볼까요? 완자책 65쪽을 펴봐봐. 3족에서부터 12족, 그 움푹 들어간 곳 있지, 주기율표에. 거기 원소 되게 많잖아,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소 한 가지가 이온이 될 때 두 가지 이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응? 봐봐. 무슨 소리냐? 리튬은 무조건 일가 양이온이야.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나트륨도 일가, 칼륨도 일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일가. 일가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자체가 안정한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다? 불안한 상태니까 웬만하면 이 상태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만 배우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
20번 칼슘 뒤에서부터 여기에 이제 그 나머지 원소들의 규칙을 깨고 들어간단 말이야. 쟤네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전자 배치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네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를 놔두고 세 번째 껍질에 다시 전자를 더 끼워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된다? 두 개인 거지. 금속은 이온이 될 때 원자과 전자를 다 버리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가 양이온을 기본으로 하지만 1가 양이온이나 3가 양이온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얘네들은 화합물일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본 화합물의 이름이 있어요. 꼭 유독 구리 뒤에는 투가 붙어 있지 않디? 과학적 풀. 그치, 맨날 투 뒤에 붙어 있었죠. 혹시 이거 왜 투 왜 투가 붙어 있는지 궁금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혹시 알아? 왜 이가 붙어 있을까? 알아? 처음 궁금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투는 바로 앞에 있는 금속 원소가 몇 가 이온인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즉, 염화구리 2에 들어있는 구리 이온은 2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구리 이온, 원래 정확하게는 구리 2가 이온이라고 써줘야 돼. 솔직하게 구리는 1가랑 2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 치는 그날까지 구리 1가 이온 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구리는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철은 둘 다 되게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아서 산화철은 산화철 2가 있고 산화철 3가 있거든요. 오늘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얘는 화학식을 FeO라고 쓰고 얘는 화학식을 Fe2O3라고 쓰게 돼요. 무슨 소리다? 여기에 이 구리는 2 플러스 이온인 거고, 철 이온은, 여기에 철 이온은 3 플러스 이온이라서 그런 거. 그럼 얘는 철 2가 이온, 얘는 철 3가 이온이라고 구별해 줘야 되겠죠? 맞지? 물론, 그냥 철 이온이라고 해도 틀리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성과 상관없이 양이온에서 우리가 별도로 이온의 이름을 알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얘예요. 얘 혹시 이름 아는 사람? NH4 플러스. 농협 이온 아니고. 뭐게? 자, 모르겠거든. 요거는 혹시 알아? 뭔지? NH3. 뭐? 힌트 찌릉내. 네. 얘가 암모니아예요. NH3가 암모니아라는 분자고, 그래서 NH4 플러스 이온의 이름은 암모늄 이온입니다. 얘는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나 웬만하면 외우라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외워두긴 해야 돼요. 알았지? 자, 별도로 음이온은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 주기율표를 지울게요. 뭐 이온표 가운데 있으니까. 자, 양이온은 그냥 우리가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였잖아. 음이온은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냐면
원소 이름 뒤에 저는 음이온입니다. T를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 한번 말해 볼게요. F-S2-. 얘는 뭐다? 네, 플로린 화이온. 얘는 Se-. S가 뭐야? 설퍼. 황이죠. 그럼 얘는 무슨 이온? 네. 황화이온입니다. 자, 그런데 원소 이름 중에 한자어로 만들어진 원소 이름들은 이름 끝에 무슨 소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금속에서. 이런 원소들의 뭐가 음이온이라서 화이온을 붙일 때는 어떤 규칙성이 따라가느냐? 소자를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O2-랑 Cl-죠. 각각 뭐라고 부르지? 네, 산화이온이잖아. 소 안 붙잖아. 얘는 염화이온인 거죠. 그지? 원래 이거 이온 아니면 뭐야? 산소, 염소였잖아. 얘는 산화이온, 얘는 염화이온. 그냥 막 외웠었다, 그죠? 그리고 은근히 까다롭게 많이들 헷갈려하고 여러분들이 중등과정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거. 비금속 원소들이 산소와 결합한다는 거를 산화물이라 그래요. 산소와 결합한 화합물을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비금속 산화물이 원자 여러 개가 뭉쳐진 상태로 음이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 공부할 때 이온 외울 때 되게 싫어했던 것들 총집합입니다. 뭐냐?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예요. 이런 기억해 혹시? 그치?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다 까먹었다, 그죠? 맞지? 자, 이름 붙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비금속 원소의 첫 번째 글자를 따고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이라는 글자를 붙인 뒤에 첫 번째 글자 뒤에 산이라는 붙인 뒤에 음이온이니까 원래는 뭐가 돼야 돼? 화이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화자를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뭐랑 뭐가 결합해 있어요? 질소와 산소가 결합돼 있지. 그럼 뭐라 부르면 된다? 네, 얘 질산이온이에요. 그럼 얘는 네, 탄산이온이죠. 그럼 얘는 네, 황이랑 산소 붙어 있잖아. 황산이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구별 포인트. 얘는 무슨 이온? 화이온. 얘는 무슨 이온? 황산이온. 그럼 봐봐. 일단 그러고 나서 이 규칙성이 안 맞는 원소가 하나 있어요. 얘 뭐라 부르면 될까? OH-. 뭐랑 뭐가 결합해 있어?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 있지. 그럼 뭐라 부르면 좋을까? 요 규칙성대로면 무슨 이온이야? 수산이온인데 뭐가 좀 이상하죠?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네,
수산화이온입니다. 쌤, 왜 그렇게 되는데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대신에 규칙은 이러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바탕으로 화학식을 쓸 때는, 뭐를 앞에 쓴다? 양이온을 앞에 쓰고, 음이온을 뒤에 쓴 뒤에, 원래 이온은 여기 보면 뭐가 있다? 몇가 양이온인지, 몇가 음이온인지,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가 적혀 있잖아. 그 이온들의 이온가수 합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짜면 돼요. 그러면 숫자가 같으면 1대1이니까 안 적어도 되겠지만, 그지? 예를 들어서 얘가 n 플러스고 얘가 n 마이너스면 어떻게? 양이온 뒤에 n을 붙이고 음이온 뒤에 m을 붙이면 되는 거죠. 1대1이 아니면. 그래야지 최소 공배수 개념이 돼서 더하기 빼기 0이 되겠다. 그죠? 무슨 소리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그리고 읽을 때는 음이온, 양이온 순으로 읽으면 돼요. 쉽게 말해서 거꾸로 읽으면 돼. 무슨 소리다? 예를 들어 CuCl2다. 이게 염화구리2거든요. 아까 말한. 여기서 구리가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지. 염화이온은 그냥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염화이온 뒤에 2개를 적어야 더하기 2 빼기 2 돼서 합이 0이 된다. 그지? 그렇게 되고 읽을 때는 어떻게 거꾸로 읽으면 되는데 거꾸로 읽을 때 이온이라는 말은 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구리 이온과 염화 이온이니까 뭐라고 부르면 된다? 염화구리. 알겠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음이온이 이렇게 원자들이 여러 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가로를 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수산화 마그네슘. 요렇게 되면 뭐라고 적어야 되게? 수산화 마그네슘. 화학식으로 마그네슘 이온을 먼저 적고 수산화 이온을 나중에 적어야 되는데 마그네슘은 이가고 수산화 이온은 일가잖아.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죠?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2 적으면 돼. 그냥 여기서 그냥 2 적으면 이 2는 앞에 수소만 2개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산화 이온이 2개이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럴 때는 OH 전체를 가로쳐서 2개라고 써주면 돼. 오케이? 필기. 봐봐. 이온 결합은 결국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하는 과정이 뭐로 바뀐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으로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넘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다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순서대로 교차되면서 빽빽하게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로, 세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배열이 일어난다라는 걸 결정이라 그러고, 그렇게 결정이 어떻게 된다?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상온에서 고체가 됩니다. 이런 결정성 고체가 되고, 얘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고체로 붙어 있다는 말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 이온의 이동이나 자유전자가 모두 다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다? 얘네들은 상온에서 부도체 상태입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열도 그렇게 잘 통하는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물에 녹이거나 혹은 용융액이라고 그냥 이온 결합물 결정 자체를 그냥 열을 때려 박아서 녹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용융액이 되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기 전도성이 올라갑니다. 전기가 통해요. 각 이온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전하 운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봐봐. 요 결정 모양 자체를 잘 보면 지금은 단단하게 결합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힘을 줘서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되겠죠. 같은 극끼리 마주본단 말이야. 여기서 한 칸만 민다고 생각해봐. 한 칸만이라도 밀리는 순간 같은 극끼리 마주보죠. 그러면 서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싫어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계속 연결돼서 붙을 수 있으니까 극이 다르니까 붙어 있는 거라고. 근데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같은 극끼리 마주치면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구조 때문에 외부의 힘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쨌거나 요 구조 자체, 알갱이 자체는 이온이잖아요. 이온이라는 말은 뭐다? 전기정으로 극을 띠고 있잖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렇게 극을 띠고 있는 입자들은 어떤 성질이 나타난다? 물의 대부분 잘로 가요. 대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다? 안 녹는 놈도 존재한다. 물에 잘 녹아서 전기적 극성을 띨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을 우리는 앙금이라 그래요. 앙금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그 이온 검출 과정에서 배운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에 안 녹는 앙금, 염화음, 탄산칼슘, 그리고 한 개는 중학교 3학년 화학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일정 성분비 법칙할 때 나오는 거, 아이오딘 화납. 물론 사실은 이 세 개만 앙금이 되는 건 아니고 더 많은데 사실은 얘네들에도 앙금이 되는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정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 중심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이온결합 화합물 화학식 쓰는 거 연습도 할 겸 같이 좀 배울게요. 양이온으로는 은이온, Ag+,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인데 여기에 바륨 이온도 칼슘 이온하고 성질 똑같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비륨.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에는 염화이온하고 아이오딘 화이온. 사실 여기에도 브로민 화이온도 똑같이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이온. 재밌는 건 황산이온도 거의 똑같게 반응합니다. 이 표 안에서 나오는 앙금들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배우는 앙금의 대부분이에요. 이거 말고는 보통 이제 황화염 중에 중금속하고 결합해가지고 앙금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잘 나오는 건 아니라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화학식을 쓸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온 가스 합쳐서 얼마 나와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랬대. 그지? 그럼 봐봐. 얘는 일가 양이온, 얘는 일가 음이온이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면 돼? 1대 1이지. 그러면 굳이 숫자 1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AgCl하고 AgI. 여기 적는 거는 앙금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1가고 얘는 2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이 몇 개? 2배로 결합해. 2개가, 원래는 이제 2대1의 개수 B라는 거죠. 2개, 1개가 결합하는 게 아니고. 얘는 Ag2CO3. 칼슘 이온은 17조 원소들하고는 앙금이 안 생깁니다. 그럼 여기 뭐? CaCO3.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그냥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비온은 탄산이온하고 앙금이 안 생겨요. 그럼 얘는 봐봐. 얘는 2가인데 얘네들은 1가잖아.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돼야 되지. 맞지? 그래야지 합쳐서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bCl2 PB. 선생님 왜 CL에는 가로 안 치는데 저건 원소 하나잖아. 아까 우리 수산화는 원소 2개가 있었잖아. 그럴 때만 가로 치면 돼요. 이거 소문자일 때는 그냥 가로 안 쳐도 됩니다. 안 쳐도 됩니다가 아니라 안 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뭐부터 읽는다? 음이온 읽고 양이온을 읽는다 그랬지. 지금 화학식은 양이온, 음이온 순으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땡은 땡칼슘, 땡납 요렇게 해서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건 이 중에서 얘 배웠고 얘 배웠고 얘 배웠던 거예요. 심지어 얘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석회수에 입김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뿌얘지죠. 그거 얘야. 석회수가 얘가 석회수거든요. 수산화칼슘이.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으면 앙금이 생기고 물이랑 물이 이렇게 남죠. 얘가 뿌얘진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빼먹은 거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요거 일단 필기. 자, 이제 공유결합하고 분자 이야기 하기 전에 자, 빨리 필기합시다. 자, 공유결합이란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에요. 비금속끼리 결합하는데 우리 아까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금속끼리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전자를 내다버린 양이온으로 존재하면서 버려진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돼서 양이온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금속은 휘어지고 광택도 나오고 전기도 통하고 열도 통하고 해.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는 전자를 갖다 내다 버렸지.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아들여서 18쪽하고 같은 배치를 해. 원자과 전자 8개를 맞췄잖아. 그렇게 맞추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 지네들끼리 정기적으로 들러붙어 있어요. 그게 이온결합이야. 근데 공유결합은 비금속들끼리 결합이에요. 받고 싶어하는 애들끼리만 결합하는 거야. 근데 누가 준다는 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거나 8개는 채워야 되는데 18쪽하고 같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두 원자가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 뭐를 만든다? 공유전자쌍이라는 걸 만들고 이 공유전자쌍을 통해서 결합합니다. 공유전자쌍을 만들어서 결합하면서 결국 얘네들의 목표 뭐? 우리가 옥텟이라고도 하는데 최외곽 궤도에 전자 몇 개를 맞추면 8개를 맞추면 어떻게 된다? 안정된다. 그래서 8전자 규칙을 만족시키는 구조가 되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하면 뭐가 된다? 대부분은 분자가 돼요. 원자 결정도 존재합니다. 원자들끼리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다 연결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라던가 흑연.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 커다랗게 뭉쳐지기 힘들고 원자 몇 개들 지네들끼리 매우 똘똘 뭉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학교의 여학생들 반의 친구들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한 3, 4명, 4, 5명 되게 친한 애들 있지. 심지어 남자들이 가지는 공통의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화장실을 왜 같이 가냐? 이해돼? 여자애들 혹시 남학교야 남녀공학이야? 남학교지? 야, 친구들끼리 놀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간다고 친구들 우르르 다 같이 화장실 따라가. 이해돼 안 돼? 가한가? 가한가? 야, 심지어 그 변기 칸 속에 같이 들어간다는 애들도 있더라. 화장실까지는 가잖아. 거울 앞에까지는. 이해돼?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누가 가는지 모르게 가려주는 건가. 원래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어디 다니잖아. 암살의 위험을 막기 위해 또 똑같은 차가 3대가 가요. 막 3대가 가면서 막 지네들끼리 위치를 바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중에 어디에 대통령이 탔는지는 모르게 가. 첫 번째 칸일 수도 있고, 맨 뒤에 칸일 수도 있고, 가운데 칸일 수도 있어요. 그 중간중간 일부러 막 위치를 바꿔. 헷갈리게. 자, 어쨌거나, 그런 건가?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공유 전자쌍 때문에 결합력이 가장 강합니다. 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거, 이온 결합하는 것보다 공유 결합하는 게 결합 자체는 훨씬 단단해요. 대신에 여학생들 친구 그룹들, 자, 반에 몇 그룹씩 있죠? 몇 그룹씩 있지, 친한 친구들 그룹들이. A 그룹과 B 그룹이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죠. 화학으로 따지면 뭐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끼리의 결합은 무진장 단단한데,
이 분자랑 이 분자랑은 별로 안 친해요. 결합적 하는 인력이 약해요. 그러면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분자는 만들어지는데 분자랑 분자랑 인력이 약해.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존재하죠? 분자 간 인력이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가 가능해지는 거야. 금속은 거의 다 고체였죠. 액체 하나 있었지, 수은만. 맞지? 이온결합은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고체예요. 공유결합은 뭐가 가능하다? 기체도 가능하고 액체 하나 있고 얘가 액체도 좀 있고 고체도 가능은 한데 기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하느냐?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서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원자가 전자란 말이야. 제일 바깥쪽 궤도의 전자들. 걔네들만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루이스 전자점이라고. 봐봐. 수소는 전자가 한 개 있어요. 탄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어요. 질소는 5개가 있어요. 산소는 6개를 가져요. 플로리는 7개가 있단 말이야. 이 말은 뭐다? 규소도 4개, 이는 5개, 황은 6개, 염소는 7개라는 소리다. 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서 검사.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서 결합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봐. H2, 우리 수소 기체 분자죠. 얘는 수소가 각자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이 전자를 어디에? 가운데에 똑같은 데 갖다 놓는 거야. 같은 위치에. 그래서 요만큼 내 거, 요만큼 네 거, 우리 이 전자 같이 씁시다. 이게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구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어떻게? 수소 전자, 수소해서 한 쌍의 전자쌍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표시하기도 해요. 그럼 플로린 F2는 똑같이 요만큼 내 거, 이만큼 네 거, 요 전자 같이 쓰는 거. 그럼 얘도 어떻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그지? O2는 원래 요렇게 전자가 있잖아. 이렇게 될 때 여기 있는 전자들까지 합쳐서 여기 가운데 전자쌍을 몇 쌍? 2쌍을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 내 거, 요만큼 네 거, 가운데 2쌍 같이 쓰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원래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얘를 그냥 어떻게? 여기다가 끌어다 놓고 2쌍 결합. 그럼 질소는 그리기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갈게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삼중결합. 응? 그래서 우리 요 결합들을 비교해봐. 누가 원자와 원자가 제일 단단하게 결합해 있을까? 수소야, 질소야? 질소겠지. 왜? 질소 기체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려면 이 결합 3개 다 끊어버리고, 이거 끊는데 에너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끊어버리고 원자로 만들어서 새로 반응시켜야 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봐. 되게 친한 절친이랑 이번에 세뱃돈을 합쳐서 둘이서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뭔가를 샀어. 혹은 둘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어떤 패션 아이템이든 옷이든 뭐 그런 걸 샀어. 나도 있고 니도 있고 우리 필요할 때 서로 빌려주면서 쓰자라고. 친구랑 그런 무언가를 만들었어. 자, 헤어지자 할 수 있겠냐? 헤어지자 할 수 있어? 절대 못하겠지. 왜? 예를 들어 생각해봐. 구두를 샀어. 우리 이제 헤어지니까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네 거 할 수 있어, 없어? 가방, 반 자를 수 있어? 솔로몬의 판결이다. 반으로 잘라. 되겠냐고. 안 되지. 결합이 그만큼 단단한 거야. 특히나 질소는 더 단단해. 그래서 우리는 질소로 사면 과자를 넣어주죠. 과자 봉지 안에 질소 넣어주잖아. 과자 상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들 사과 깎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 변하지? 사과랑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색깔이 바뀐 거예요. 성질이 바뀐 거예요. 물질이 바뀐 거고 맛이 바뀐 거라고. 근데 질소를 넣어 놓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훨씬 천천히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를 할 수 있느냐 봐봐. 우리 물은 산소에 수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예를 들면 이거 물 분자 모양이네. 자, 암모니아는 수소인데 사실은 암모니아 분자에 수소 원자가 1개, 2개, 3개 붙어 있는 거죠. 암모니아 분자 모양. 얘네들은 어때? 분자가 균형이 잡혀 있어?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 있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완전 대칭은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둘 다 극성이니까 물에 잘 녹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는? 대칭이지.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잘 안 녹겠죠. 메테인 기체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정사면체 위치로 간단 말이야. 그럼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겠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분자예요. 그리고 분자는 분자 모양 구조를 볼 수 있으면 얘랑 잘 섞일지 안 섞일지도 뭐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지?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배울 거고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들, 암석을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가 어디에 녹을지,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지를 구조를 바탕으로 물질의 성질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필기. 하고 여러분들 저기 75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